자, 뷰라는 게 있는데 테이블이랑 동일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뷰는 기존 존재하는 여러 테이블이나 뷰를 조합하여서 새로운 테이블 형태로 만드는 것을 뷰라고 한다. 그래서 뷰는 거의 뭐 테이블이랑 동일해요. 근데 테이블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뷰는 실제 데이터가 없어요. 테이블을 조합해서 새로운 테이블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만 하지 실제 데이터는 없어요. 뭐 말만 들으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나중에 결과물을 보고 확인해 보시면 쉬울 거예요. 뷰는 복잡한 내용의 SQL문을 간단하게 쓰거나 혹은 특정 사용자에게만 보여주고 싶은 내용을 감추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보안과 좀 더 쉽게 SQL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사용해요. 사용 방법은 create 뷰 한 다음에 뷰 이름 as 뷰로 만들고 싶은 쿼리를 기술하면 요 뷰로 만들고 싶은 쿼리 결과물이 요 create 뷰의 결과물이 돼요. 요 테이블의 create 뷰의 결과물이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쿼리가 뷰의 결과물이 돼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만든 테이블처럼 돼요. 뷰 자체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져다 쓰고 있는 거예요. 테이블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새로운 테이블처럼 쓰는 거예요. 자, 여기 볼게요. 여기 사원의 이름과 해당 사원이 일하는 부서 이름을 출력해 보자. 이렇게 하면은 조인이 돼서 해당 사원이 일하는 부서 이름 출력이 되겠죠? 근데 이거 얘를 쓸 일이 많아요. 그리고 요 결과 테이블에 대해서 또 다른 거랑 조인해서 쓸 일도 많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복잡하죠? 그래서 간단히 쓸 수 없을까 생각해서 요 내용을 가지고 뷰를 만드는 거예요. 일단 create 뷰 ed employment department 합쳐서 ed라고 줬나봐요. 뷰 ed 이렇게 만들면은 얘가 이 뒤에 결과물이랑 같은 결과를 보여줘요. 요 복잡한 쿼리가 요 뷰를 통해서 결과를 보여줘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렇게 뷰를 만든 다음에 그 뷰를 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 출력한 거나 요 복잡한 쿼리를 사용한 거나 같은 게 되죠. 이거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복사해서 코드 있으니까 한번 복사해 볼게요. 이게 인플로이 테이블인가? 아니 HRTB죠. 자, 들어왔고요. 뭐 두 테이블 조인해서 많이 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조인해서 쓰면 이거 저만 해볼게요. 보기만 하세요. 결과는 나오는데 복잡하죠? 근데 이거 자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 결과물 가지고 또 다른 테이블이랑 조인도 하고 막 복잡하게 쓰는 거예요. 요 결과물 얻고 싶은데 이거 자주 쓰니까 이거 이런 테이블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데 실제 만들어서 데이터를 저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공간과 손이 필요하죠. 그래서 뷰로 만드는 거예요. create 뷰도 복사해 볼까요? 그래서 이런 요 결과물과 같은 테이블 해가지고 create view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얘를 실행하면 요런 이름의 뷰가 생성되고 걔를 셀렉트하면 어때요? 이거 실행한 거랑 같은 결과가 남는다고요. 얘는 뷰니까 실제 인플로이 데이터나 DPT 데이터를 변경하면 얘도 변경이 돼요. 결과가. 조심하시고요. 뷰예요. 별거 없죠? 저는 잘 안 써요. 초임들도 잘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DBA나 좀 쓰지 일반 개발자들은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필요하면 쓰고요. 이렇게 테이블을 하면 이렇게 뷰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뷰라고 돼 있죠. 우리가 만든 얘네요. 거의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차이점이 뷰 만들 때 요 쿼리 내용대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 테이블 구조가 변경되면 요 결과도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어요. 뷰를 통해서 인서트, 업데이트, 셀렉트, 딜리트 가능하기도 해요. 근데 안 쓰는 게 낫고요. 복잡해지니까 생략. 뷰가 뭐다 정도만 알고 갑시다. 여러분들 개발할 땐 쓰지 마시고 뭔지만 알고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시퀀스라는 게 있어요. 뷰 설명해 드렸고요. 뷰 뭐 어렵지 않죠? 뭐 저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갑시다. 시퀀스라는 게 있어요. 시퀀스. 얘는 자동으로 데이터를 카운팅하는 애예요. 자동으로. 읽어볼까요? 시퀀스는 스스로 하나씩 증가하는 카운터를 관리하는 객체이다. 크레이트 시퀀스, 시퀀스명 하면은 시퀀스가 하나 생성이 되는 거예요. 시퀀스를 생성할 수 있고, 삭제하고 싶으면 드롭 시퀀스 하면 삭제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next value 하면은 시퀀스가 가지고 있는 현재 카운트 수에서 하나 증가시켜 반납한다. 말로 들으면 어렵죠? curvel 현재 시퀀스가 가지고 있는 카운트 수를 리턴한다. 뭐 그렇게 돼 있네요. 말만 들으면 어려운데 이거 실제 해보면 어렵지가 않아요. 시퀀스 뭐냐면은 우리 스스로 증가하는 숫자 있어요. 1, 처음엔 1, 다음엔 2 쓰고 싶어요. 다음엔 3 쓰고 싶어요. 이렇게 숫자를 하나씩 증가하고 싶은 요 숫자를 관리하는 데이터 넣었는데 여기 보세요. 왼쪽에 뭐 번호가 하나씩 증가하고 있잖아요. 요걸로 데이터를 넣고 싶은데 요거 관리하는 객체를 오라클에서 지원해줘요. 걔가 시퀀스예요. 시퀀스. 자, 그래서 시퀀스를 만들 때 만들어 보면 금방 느낌이 와요. 시퀀스 만들 때 select 모든 거 from 아니 만드는 거죠. 시퀀스 만들 때 그냥 만드시면 돼요. create 시퀀스 테스트 시퀀스. 이렇게 만드시면 이렇게 시퀀스가 하나 생성이 되고, 얘 뭐하는 애냐면 아까 말했죠. 요 객체가 숫자를 관리해요. 처음에 1, 좀 지나면 한번 사용하면 2, 한번 사용하면 3 해가지고 계속 데이터 하나씩 증가하면서 넣고 싶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퀀스 만들었고요. 테스트 시퀀스 만들었고요. 이거 찍고 싶으면은 삭제하고 싶으면은 실행을 안 해볼게요. 드롭 시퀀스 테스트 시퀀스 이거 실행하면 이렇게 삭제되고 생성되고 삭제 생성. 그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은 시퀀스 이름에 select 테스트 시퀀스 점 여기 넥스트 밸류 있죠? 커 밸류 해볼까요? 커 밸류 from 듀얼. 자, 이렇게 하면 얘 현재 값이에요. 아직 실행을 한 번도 안 해서 그런가 보네. 이렇게 해가지고 커 밸류 하지 마시고 넥스트 발 다음 값 넥스트 밸류. 얘는 이거 실행해 봅시다. 위에 거 1 나오죠. 얘 의미가 뭐냐면은 현재 값을 리턴하고 현재 값을 리턴하고 값을 하나 증가시켜라, 그런 소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현재 값을 리턴하고 값을 하나 증가시켜라,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현재 값 1을 리턴하고 값을 하나 증가시킨 거예요. 이거 아래 거 해볼까요? 여전히 1이죠? 이거 하면 아니네, 하나 증가시켜서 리턴하네. 2죠? 넥스트 윌 다음 값을 출력하고 하나 증가시키는 것 지켜라. 하나 증가시킨 다음에 값을 리턴해 주는 거예요. 지금 2죠? 그래서 아래 거 현재 값 2 되죠? 위에 거 하나 더 실행하면 현재 값에서 하나
값을 증가하시고 next val 하면 2에서 3 되겠죠. 그리고 3을 출력하겠죠. 3을 리턴해줘요. 값을 하나 증가시키고 얘는 값을 하나 증가시키고 현재 값을 리턴해주는 거고요. 얘는 그냥 증가시키지 않고 그냥 현재 값을 리턴해주는 거고요. 이건 실행하면 3 되죠. 이건 그냥 아래 건 계속 실행해도 값이 똑같아요. 위에 거는 하나씩 이렇게 계속 증가되죠. 실행할 때마다 증가되는 거예요. 자, 이거 오라클을 껐다 키면 이 중간에 빠진 수가 남아요. 8에서 막 12로 뛰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보장해주지 않으니까 중요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대충 증가시킬 때만 쓰는 거예요. 중요한 데이터 처리하는 거 하고 싶으면은 본인들이 직접 개발해서 하셔야 돼요. 이거 쓰시면 안 되고. 자주 물어봐서 답해 드리는 거예요. 100% 보장하지 않아요. 여기 들어있는 데이터가 8이니까 다음 데이터는 무조건 9 그런 거 아니에요. 얘가 메모리상 올려놓고 미리 만들어 놔요. 숫자를. 그런데 DB가 종료됐다 다시 키면 미리 만들어 놨던 애들이 사라지고 새로 생성이 돼서 다음 중간에 빠진 숫자가 나올 수도 있고, 이걸 보장받고 싶다 그럼 본인들이 프로그램에서 구현하든가 프로시저로 구현하든가 하셔야지. 100% 지원해 주진 않아요. 자, 대충 쓸 때 쓰시는 거예요. 시퀀스 이 테이블 하나 만들고 크레이트 이런 용도는 많이 써요. 크레이트 테이블 하고 테스트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만들어 놓고 테스트 테스트하고 넘버 이렇게 이렇게 DB 만들고 DB에다가 넣을 때 많이 써요. insert into values 한 다음에 테이블 빠졌네. 한 다음에 요거 테스트 시퀀스 점 뭐예요? next val. 아이고. 삽입이 되죠? 근데 이거 이런 식으로 계속 삽입하면은 나중에 셀렉트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씩 지금 계속 실행할 때마다 이게 증가되니까. 이런 데이터 넣고 싶을 때 쓰는 애요. 완료시키고 적용하고 싶으면 커밋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이게 시퀀스예요. 여러분들 이거 게시판 만들 때 엄청 많이 써요. 네이버 게시판 가볼까요? 카페 게시판 어딨어? 이거 뭐 특정 게시판 가면 여기 글번호 있잖아요. 자동으로 계속 증가하죠? 이런 거 할 때 많이 써요. 자, 이게 시퀀스예요. 나머지 또 확인해 볼까요? 인덱스 사용하기. 인덱스 뭐 이거 잘 사용하려면 어려운데 오라클은 본인들이 설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가 알아서 다 설정해요. 그래서 본인들이 뭐 요즘은 거의 쓸 일 안 쓰는 게 이게 엄청 중요한데 뭐 초임들 모르면 안 쓰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대충 뭔 얘기하면 알아는 들어야 되니까 확인해 봅시다. 인덱스는 데이터를 좀 더 빠르게 찾기 위해서 실제 데이터가 있는 위치 정보를 추가로 만드는 작업이다. 책을 예로 들자면 목차가 있으면 원하는 내용을 좀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책의 목차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인덱스에 해당한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 외래 키, 유니크 사용하면 자동으로 인덱스가 생성이 돼 있어요. 본인들이 손 안 대면 되고요. 이 정도만 해도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봅시다. 그럼 책 보세요. 책 이게 책이죠? 이런 책이 있는데 본인이 여기서 크레이트 문을 찾으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서의 맨 앞부분 가가지고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쭉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목차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맨 위에 목차가 있을 텐데 목차가 있으면은 여기서 크레이트 어디 있는지 찾으면 되죠?
크리에이터 없네? 얘를 잘못 들었네. 인서트로 합시다. 인서트 관련해서 찾고 싶으면 책을 이 목차가 없으면 어떻게 찾아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쭉 찾아야 되는데, 목차가 있으면은 쭉 해서, 인서트 있네? 여기 있네? 42페이지라네? 42페이지 바로 가서 찾겠죠? 이게 인덱스예요. 목차가 인덱스예요. 어디 갔나? 우리 몇 페이지 하고 있었더라? 걔가 인덱스고요. 인덱스는 크게 non unique 하고 유니크 인덱스가 있어요. 유니크 인덱스는 우리 유니크 같은 데이터가 안 들어있잖아요. 컬럼에 유니크 하면 어때요? 같은 데이터가 안 들어있죠? 같은 데이터 안 들어가 있잖아요. 얘가 유니크고요. non unique 있대요. non unique는 뭐겠어요? 같은 데이터 들어가 있는 그런 컬럼 non unique 인덱스. 대표적으로 두 개 인덱스 있어요. 유니크 인덱스, non unique 인덱스. 이거 다른 DB에서는 클러스트 인덱스, non clustered 인덱스 뭐 그렇게도 얘기해요. 유니크 인덱스, non unique 인덱스. 그 만드는 방법 이렇게 만들면 된대요. 두 가지 종류가 중요해요. 클러스터드 인덱스, non clustered 인덱스. 중복된 데이터가 있냐 없냐. 아니. 데이터에 중복된 애가 없는 애는 이거 속력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거 꼭 지켜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은 본인이 만들지 마요. 모르면. 인덱스 잘못 만들면 오히려 속력이 떨어져요. 속력을 빠르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인덱스하고 대충 느낌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기본 프라이머리 키, 외래 키는 자동으로 인덱스가 생성이 되고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PK는 어떤 유니크랑 넌 유니크 중 어떤 PK 폴링 키 어떤 인덱스가 생성되겠어요? PK는 어떤 인덱스? PK는 같은 값이 안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니크 인덱스를 써야 되겠죠. 폴링 키는 non unique. 자, 어려우면은 그것도 별 내용이 없는데 이거 왜 어려워하나 모르겠어요. 근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뭐 얘가 문제가 아니고 이 앞에 게 문제죠. 앞에 게 전체적인 개념이 문제인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거 뭐 이 인덱스를 사용하는 게 어렵지, 인덱스 자체는 뭐 말씀드렸지만 간단해요. 책에서 목차 아니에요. 책 목차 그거 만드는 게 인덱스라고요. 그래 검색할 때 쓰는 거예요. 걔가 인덱스고요. 여기 내용 있는 것 좀 읽어보세요. 인덱스가 뭔지만 설명하고 어떻게 만드는지 되어 있어요. 이거 내용 스스로 해보세요. 인덱스가 뭔지만 설명하고 어려운 사람 넘어가세요. 삭제하고 읽고 해보세요. 인덱스 목차라고, 책의 목차여서 검색할 때 쓰는 거예요. 목차가 있으면 빠르게 검색할 수 있겠죠. 그때 쓰는 거예요. 자, 다음은 트랜잭션 설명해 드릴게요. 트랜잭션도 대충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면은 뭐 이거 생각보다 이건 데이터베이스에서 중요한데 뭐 어렵지 않아요. 인덱스도 뭐 엄청 중요하죠. 근데 이게 어렵지 않은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본인들이 직접 따라하면 뭐 크게 문제없이 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뭐 걔가 뭔지만 명확하게 알면 될 것 같아요. 인덱스 뭐라 그랬어요? 인덱스 목차라고요. 목차. 그래서 빨리 찾을 때 써요. 찾을 때 쓰는 거예요. 빨리 찾으려고. 사용 방법은 여기서 확인하면 되죠. 빨리. 그래서 여기 오라클 인덱스는 엄청 복잡해요. 근데 뭐 간단하게 유니크 인덱스랑
언유니크 인덱스만 소개하고 있어요. 자세한 건 뭐 나중에 하고요. 유니크 인덱스랑 언유니크 인덱스만 확인되어 있고요. 그래서 유니크는 데이터가 그 특정 컬럼에 인덱스를 적용하거든요. 그 해당 컬럼이 유일한 값을 가지고 있으면 유니크 인덱스, 아니면 넌 유니크 인덱스 사용하시면 돼요. 테이블에 이렇게 컬럼이 있으면 요 A 컬럼을 검색을 많이 해요. 그래서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와요. 이럴 때 이 A 컬럼에 인덱스를 적용하면 속력이 올라간다고요. 올라가요. 그 사용자가 검색을 많이 하는 컬럼에 인덱스를 적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적용하면 빨리 찾아서 올라가는데 이 안에 데이터가 동일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non unique 인덱스를 쓰고, 다 프라이머리 키처럼 동일한 값이 안 들어있는 컬럼이에요. 그럼 unique 인덱스를 사용하시면 된다고요. 만드는 방법은 위에 있어요. 이거 쭉 대충 읽어보세요. 이 정도만 알아도 뭐 정봉자보다 나아요. 전공자들 뭐 많이 배운 것처럼 보이지만 시켜보면 뭐 하나도 몰라요. 데이터베이스 이 정도만 알아도 DBA 웬만한 DBA 4년차 이하보단 나아요. 뭐 잘 몰라요. 물어보면. 그래서 뭐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인덱스나 이거 안 하지 마시고 나중에 여유 있을 때 하세요. 앞에 거 잘 이해 안 되는데 이거 뭐 잡고 있으면 뭐 어디 있어요. 시퀀스까지 하시고요. 시퀀스 뭐 쓸 거니까 뭐 이유는 뭐 그냥 기본으로 쓰시면 돼요. 잘 안 써요. 필요할 때 쓰세요.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안 쓰고 그냥 성능 차이지. 중요도 높아요. 근데 없어도 돌아가니까 일단 제외하고 짜세요. 자, 그래서 인덱스 넌 유니크 만드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참고하셔서 이거 따라해서 만들어 보시고. 트랜잭션 이야기야. 트랜잭션도 별 내용이 없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하나 모르겠어요. 트랜잭션은 그냥 상식적인 소리인데. 자 보세요. 테이블이 두 개 있어요. A랑 B 테이블. 아니다 이거 SQL이 두 개 있어요. 뭐 인서트 관련된 인서트, 딜리트, 뭐 업데이트 뭐 이런 쿼리들이 있어요. 쭉 작업을 하잖아요. 한 명이 쭉 작업을 해요. 근데 중간에 여기서 요 세 가지 작업이 어때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쿼리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A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빼서 B 테이블에서 뺀 만큼 넣자. 그런 테이블 있을 거 아니에요. 은행으로 따지면 A 은행에서 돈을 끊어서 개인에게 돈을 주자. 이 자금 이체는 A 테이블에서 A 은행에서 돈을 빼서 B 은행에 넣자. 이런 거를 쿼리로 만들면 쿼리가 인서트, 업데이트, 셀렉트 한 줄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쿼리를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작업을 하는 도중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두 개는 실행되고 하나는 실행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 뭐야? 애매해지죠? 다 실행 안 되면 새로 실행하면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실행이 안 돼. 그럼 마지막 것만 확인해서 마지막 것만 넣어야 돼? 근데 이거 넣다가 또 부분 넣다가 여기까지 돼서 부분 넣다가 그래서 고민을 했죠. 여러 개의 쿼리를 실행해야 되면 얘네들을 묶자. 그래서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다 적용이 안 되고 다 문제 없이 진행되면 다 적용이 되게 그렇게 처리하자. 트랜잭션이에요. 되게 중요해요. 솔직히 트랜잭션이 안 된 DB는 쓰레기 DB예요. 어떻게 써? 돈 관리하는데 돈이 안 맞으면 오호 어떡해. 상당히 중요해요. 중요하다 그래도 심지어 트랜잭션 배웠는지조차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맨날 얘기해줘도. 그거 배웠니?
자, 트랜잭션이 그래서 트랜잭션이 뭐냐 읽어봅시다. 쪼갤 수 없는 실행 단위를 의미한다. 그래서 쪼갤 수 없어서 원자성 실행 결과가 일정한 일관성을 가진다. 엑시드라 그러는데 쪼갤 수 없는 거예요. 쪼갤 수. 이거 뭐 전기 쪽에서는 산성, 전산 쪽에서는 원자성이라 그래요. 엑시드. 쪼갤 수 없는. 되게 중요한데 뭐 말해줘도 뭘 못 알아들어요. 중요하다 그러는데 이거 없으면 DB 만들어봐야 뭐 쓰레기지. 왜 여러 가지 명령을 한 번에 처리해야 될 때가 있어요. A 명령과 B 명령 두 개가 다 반드시 실행돼야 돼요. 중간에 하나는 되고 하나 안 되면 안 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얘 실행하고 중간에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어. 그럼 B는 실행시켜 안 시켜지고 그러면은 데이터들이 이상해질 거 아니에요. A만 적용된 데이터 나올 거 아니에요. 나중에 누가 또 건드려. 그럼 이거 어떻게 복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누가 한 작업에 대해서 A, B를 하나의 작업 단위 트랜잭션으로 묶으면 하나로 묶어버리면 두 개가 반만 실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둘 다 실행되거나 둘 다 실행되지 않거나. 그게 트랜잭션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트랜잭션 정리해 볼게요. 자, 테이블 이렇게 있어요. 테이블 A 테이블, B 테이블 같은 테이블인데 A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 하나를 지워가지고 B 테이블에 넣으려고 그래요. 여기다 넣으려고 그래요. 요 테이블 여기 밑에 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지우려면 딜리트 A 해야죠. A 지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넣어야죠. 인서트 B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이거 두 개 다 실행되어야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얘를 실행하고 시스템이 죽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긴 지워졌고 얘는 입력이 안 됐고 그렇다 시스템이 복귀됐어. 그럼 A 테이블에는 없어졌고 B 테이블에는 안 생겼고 데이터 손실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실제 상황에 일어나면은 고객들이 장난 아니겠죠. 내 돈 내놔 그러겠죠. 돈이 여기 이체하고 상품이면 돈만 없어진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발생하게 안 하려면 돈도 안 받고 상품도 안 주고 하거나 돈은 받았으면 상품을 주거나 이 두 가지 SQL문이 반드시 둘 다 진행되거나 둘 다 진행되지 않거나 쪼갤 수 없는 형태로 만들어야 되겠죠. 요걸 트랜잭션이라 그런다고요. 트랜잭션.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돈 관리하는 게 DB 핵심 일인데 트랜잭션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써요. 자, 그래서 그 트랜잭션 관련된 내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커밋, 롤백 있어요. 시스템이 커밋 되어야만 완전히 적용되는 거고요. 롤백 되면 전부 취소되는 거고요. 자, 간단한 트랜잭션 설명 있어요. 이거 확인하셔가지고 이 정도 처리해 보세요. 애매한 것들은 질문하시고요. 뭐 인덱스, 트랜잭션 이런 것들 정상적으로 설명하려면 몇 주 걸려요. 몇 주. 근데 몇 주 힘들어서 설명하면은 대부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대충 설명해 드렸어요. 본인들이 일단은 대충 뭔지만 알고 가면 돼요. 인덱스 뭐라 그랬어요? 목차요. 목차, 책 목차. 빨리 검색할 때 쓰는 거예요. 빨리 검색. 그 다음에 트랜잭션. 얘 뭐라 그랬어요? 쪼개지지 않는 작업 단위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실행되거나 모두 실행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작업, 셀렉트, 업데이트, 딜리트, 인서트 이런 작업들을 중간에 여러 개 할 때 쓰는 거예요. 여러 개 할 때 얘를 한 대로 묶는 거예요. 묶는 거.
여러 개 할 때 한 대로 묶는 거예요. 왜 묶어요? 반드시 세 개가 네 개가 다 실행되거나 중간에 두 개 작업하고 취소하고 싶으면 문제가 발생하면 두 개를 취소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때 사용하는 게 트랜잭션이요. 실행 단위를 묶어가지고 요 여러 가지 작업이 모두 반드시 실행되거나 혹은 실행되지 않거나 할 때 쓰는 게 트랜잭션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트랜잭션 롤백 보면 여기 있어요. 뭐 롤백, 커밋, 이게 트랜잭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업하는 것들 중간에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작업들 취소하고 싶다. 롤백 하죠. 여러 가지 SQL문 작업이 정상 종료됐다. 커밋하면 적용이 되죠. 다 트랜잭션에 사용하는 거고요. DB에 제일 중요한 게 트랜잭션인데 뭐 트랜잭션 배운 적도 없다 그러는 사람 되게 많고 트랜잭션 내용은 거의 없어요. 제가 설명한 내용이 다예요. 트랜잭션 뭐라고요? 여러 개의 SQL 작업을 하나의 능력 단위로 하나의 실행 단위로 묶어가지고 이거를 전부 실행시키든지 전부 취소시키든지 해가지고 부분 실행이 되지 않도록 쪼갤 수 없는 하나의 실행 단위로 묶는 그 묶인 그 형태로 실행하는 방법을 트랜잭션이라 그래요. 이거 중간에 깨지지 않도록. 말로 하면 쉬운데 이게 뭐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느 때 쓴다. 또 그림 그려 설명해요. A 테이블, B 테이블. A 테이블에서 지워가지고 B 테이블에 추가하려고 그래요. 이 중간에 이거 지웠어요. 근데 시스템이 죽었어. 그럼 여긴 없어지고 여긴 추가 안 되면 데이터 손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안 되도록 딜리트랑 인서트 작업을 트랜잭션으로 묶으면 중간에 종료됐어. 그러면은 이전에 했던 작업, 이거 지운 작업을 취소시켜요. 롤백이라 그래요. 취소, 롤백. 둘 다 정상적으로 동작했어. 커밋이라 그래요. 이제 적용해도 되겠구나. 커밋. 요 작업할 때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막아요.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작업하면 문제 되잖아요. 자, 여기까지 하면 여기 보면 HR 테이블 이해하기 있어요. 또 문제 있어요. 문제 열나 많이 있어요. 몇 개나 있더나? 한 60 몇 개 문제 있던 것 같은데? 70 몇 개네요. 자, 그래서 오후에는 뭘 하냐면은 전 시간에 하던 거 있죠? 전 시간에 하던 거 마무리 짓고요. HRTB 테이블 만드는 거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갔어? 그 다음에 지금 설명한 것들 확인해 보세요. 지금 뭘 설명했냐면 어디 갔냐? 뷰 하나 만들어 보세요. 뷰 시퀀스 뷰 뭐라 그랬어요? 복잡한 여러 개의 테이블을 조합해서 필요한 하나의 테이블을 새롭게 만드는 게 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시퀀스 뭐라 그랬어요? 자동으로 카운트 되는 객체를 생성하는 거예요. 시퀀스 이거 만들고 사용해 보시고요. 인덱스 만들어 보라 그랬어요. 인덱스는 데이터 너무 많으면 너무 오래 걸리죠. 1만 건이야. 그럼 1만 건 동안 언제 찾아요? 그래서 인덱스 사용해서 목차를 만드는 거예요. 목차. 우리나라 말로 목차예요. 책에 있는 목차처럼 인덱스를 만들어 놓고 목차를 통해서 원하는 데이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 유니크 그런 내용들이 있죠. 프라이머리 키, 외래 키, 유니크 자동으로 인덱스 생성되고요. 잠깐만요. 인덱스까지 했죠? 목차라고요. 검색할 때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어떻게 만드느냐? 특정 컬럼에
설정해요. 우리가 검색할 때 필요한 컬럼을 많이 웨어졸에 쓰는 애들 있잖아요. 많이 검색하는 애들 인덱스 추가해요. 그럼 요 인덱스 통해서 검색하겠죠.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디, 패스워드, 그 다음에 이름, 이메일. 얘는 이런 테이블이 있어요. 키를 인덱스를 어떤 컬럼에 설정해야 되겠어요? 아이디로 맨날 로그인 하잖아요. 그럼 아이디 존재하나 안 존재하나 맨날 찾아야 되잖아요. 이게 자 갖는 DB 뭐 어디 가면 뭐 맨날 이런 얘기 있어요. 뭐 DB가 데이터가 많아서 DB가 늦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하는데 뭐 몇 초 걸려요? 몇 초 안 걸려요? 근데 실제 네이버 쓰는 게 한 2천만은 쓸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절반은 쓰지 않겠어요? 네이버 로그인 갖고 있지 않겠어요? 2천만 건이 들어있어도 끄떡없어요. 몇 초 1초도 안 걸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2천만 건을 다 찾는다 그래봐요. 시간이 무진장 걸리겠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냐? 인덱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인덱스 이용해서 색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초 안에 찾는 거예요. 5초가 뭐야? 1초 안에 찾는 거예요. 5천만 건을 1초 안에 찾아요. 데이터가 많아서 DB가 늦는 건 DB 설계를 잘못한 거죠. 자, 그래서 인덱스 많이 검색에 아이디 로그인해서 아이디 있나 없나 제일 먼저 확인하겠죠. 있으면 걔를 읽어다가 패스워드가 맞나 확인하겠죠. 그래서 이 테이블에서 인덱스는 아이디에 줘야 맞겠죠. 아이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라이머리 키랑 폴링 키는 인덱스가 적용되어 있을 거예요. 자동으로 지가 만들어서 추가해요. 왜냐면 조인할 일이 많으니까 인덱스가 필요하겠죠. 그럼 조인하려면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많이 쓰고요. 자, 이렇게 많이 쓰는 컬럼, 검색할 때 많이 쓰는 컬럼에 인덱스 추가하면 되고요. 추가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추가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인덱스 한번 읽어보세요. 이 정도만 아셔도 전문 공자보다 낫고요. 트랜잭션, 원자성이라 그랬죠. 실행 단위 묶어가지고 모두 실행되거나 A 작업, B 작업, C 작업 한 번에 모두 실행되거나 모두 실행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게 트랜잭션이에요. 요거 여기까지 한번 확인하고 요 HR 테이블 요거 풀어보는 거 잘못된 거 찾아보세요. 있나? 오전에 했던 거랑 오후에 설명했던 거랑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요 HRTB 테이블 이야기 요 문제 풀어보세요. 문제 되게 많아요. 이거 뭐 어떤 사이트에 있던 건데 한 70개 돼요. 자, 해보세요. 한 10분 정도 정리해서 오늘 오후에 시간 드릴 테니까 정리해서 해보시고요.